반갑습니다. 미리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스토리로 여러 가지 학습법이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는 컨텐츠를 가지고 왔고요. 사실 어제 이거를 다 찍었거든요. 근데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는 바람에 완전 생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너무 슬프지만 오늘 다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스토리로 답변을 드린 내용들도 있는데 좀 중요한 질문이다 싶은 것들은 스토리로 답변 드렸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질문을 공유하면서 영상을 통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정 고2 문제풀이 강좌 계획 있으신가요? 지금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2026년 커리큘럼이 쭉 올라갔기 때문에 어떤 강좌들이 나오는지가 쭉 이제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커리큘럼 영상 보시고 무슨 강의가 올라오는지 나한테는 뭐가 적합한지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예비 고3인데 기초가 부족합니다. 단기간에 고2 진도까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미리쌤의 2주 챌린지와 프리시즌이라고 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필수 개념하고 필수 예제만 압축해서 공부할 수 있는 강좌이기 때문에 요거 활용해 주시면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문제 몇 분 정도 고민하고 답지 봐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별로 틀리는 문제가 많은 학생이 아니면 하루건 이틀이건 3일이건 최대한 오래 고민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틀린 문항이 많다, 모르는 문항이 많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그렇게 오래 고민을 붙잡고 있는 게 사실 너무 비효율적이고 또 마음의 부담도 크죠. 그렇기 때문에 5분에서 10분 정도 고민을 해보시고 답지를 살짝 본 다음에 그 답지에서 힌트를 한두 개 얻고 다시 답지를 덮어서 또 고민해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답지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고민을 했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해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가시기를 이제 권장드려요. 모르는 문제가 많을 경우에는 사실 그냥 주장창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답지를 조금씩이라도 활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예비 고1 수학 선행 얼마나 하고 입학해야 할까요? 자, 예비 고1 친구는요. 무조건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 시험 여기에 포커스를 완전히 맞추셔야 돼요. 자, 지금 고1은 무조건 내신 대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수학 1, 2를 잘 해줘야 우리가 나중에 이제 치르는 수능 시험에서의 수능 과목을 위해서라도 이 실력의 바닥이 탄탄하게 이제 다져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고1 수학을 완벽하게 정리하시고 입학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이계정 미적분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계정 미적분은요, 이미 개념 원리는 미적분 1이 개강이 되어 있고 또 선생님의 개념 셋업 강좌와 교과서 강좌는 곧 겨울방학 때 개강 예정입니다. 자, 또 질문 중에 이번에 선생님이 현장 강의를 하기 때문에 현장 강의에 대한 질문이 올라온 게 있는데요. 미리쌤의 요즘 근황 알려주세요. 계속 온라인 강의를 업로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2026년 1월, 2월 대치 러셀에서 현장 강의 이제 개념 셋업 대수편을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 강의 들을 수 있는 친구들은 많이 와가지고 쌤하고 같이 함께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장 강의를 들으면 뭐가 더 좋은가요? 어차피 온라인 강의랑 똑같은 강좌인데 왜 현장 강의를 굳이 들어야 하냐 이런 의미의 질문 같아요. 선생님이 온라인 강의에서는 제공해드리지 않는 주간지 같은 추가적인 과제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 과제에 대한 더 자세한 질의응답, 시험 같은 것들을 선생님이 온라인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고 있지 못하잖아요. 근데 현장 강의에서는 이제 테스트를 보면서 주변 친구들하고 평균을 비교해가며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에 있는지 이런 위치도 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실력이 조금 부족하면 또 클리닉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조금 더 개별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강의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관리적인 부분을 케어받을 수 있다라는 게 정말 큰 메리트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크게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 선생님을 실제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은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는 우리 친구들을 실제로 못 봤기 때문에 현장 강의를 통해서 이번에 우리 친구들을 실제로 많이 최대한 만나고 싶어요. 선생님, 미적 1 현강은 안 하시나요? 현강할 예정이 없고요. 이번 겨울방학 때는 없고요. 이번에는 대치 러셀에서 대수만 현강을 하게 됩니다. 학원을 안 다니고 인강만 봐도 괜찮을까요? 이거는 사실 학생에 따라 다릅니다. 학원을 다녀야만 하는 학생이 있고요. 그런 강제성이 반드시 필요한 학생이 있고요. 인강만으로 충분히 의지가 이제 강해서 자기가 정한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을 미루지 않고 잘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인강만으로도 충분하죠. 이거는 그래서 본인의 이제 의지가 어느 정도로 단단하고 그리고 그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막 질문할 게 너무너무 많고 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인강하고 동네 학원이라던가 아니면 질문할 수 있는 과외 선생님이라던가 이런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같이 받는 것을 추천드려요. 고2 개념 강좌 올라오나요? 고2 개념 강좌 개념원리 이미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개념 셋업 강좌와 교과서 강좌 겨울방학 때 모두 올라갑니다. 예비 고1입니다. 수학 선행을 안 해서 지금 막막해요. 그리고 지방에 살고 있어서 정보도 없어서 막막해요. 일단 수학 선행은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고1 수학,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에 포커스 맞추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아직은 그렇게 엄청난 정보가 필요한 시기는 아닙니다. 고3이나 N수생처럼 수능에 가까운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보라고 하면 우리 학교 시험이 어떤 스타일로 내신이 출제가 되는지, 객관식은 몇 문제고 주관식은 몇 문제고, 어려운 문제는 객관식에서 나오는지 주관식에서 나오는지 서술형에서 나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조금 미리 알아두시는 게 훨씬 더 전략적으로 내신을 고득점 받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런 정보를 좀 모으시는 게 좋아요. 예비 고2입니다. 개념서는 센, 유형서는 RPM 푸는데 추가로 더 풀어야 하나요? 선생님은 무조건 많은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는 한 문제집을 정말 여러 번 회독해가지고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유형서를 하나 풀 거다라고 하면 그거를 문제집에다가 풀지 마세요. 연습장에 풀고 그 문제집에다가는 번호에 틀린 문항이나 오래 고민한 문항, 그리고 모르는 문항만 나만의 기호를 만들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풀 때는 그 문제집에서 어떤 기호가 적혀 있는 문제들만 다시 풀고, 그럼 두 번째 풀었을 때 또 오래 고민하거나 틀렸거나 몰랐던 문제들은 다시 한번 다른 색깔로 펜으로 표시해 주는 거야. 그 다음 또 세 번째 풀 때는요, 또 표시가 되어 있는 문제만 풀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틀린 문항, 오래 고민한 문항 혹은 몰랐던 문항을 완벽하게 다 내 걸로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의 문제집을 푸세요. 무조건 많은 문제집을 푼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선생님, 예비 고1 이고 이 시기엔 공수 원투를 해야 한다던데 대수하고 싶습니다. 공수하는 게 도움되겠죠? 당연합니다. 공통수학 원투 하시는 게 맞아요. 고1에 11월 모의고사 보시면 공통수학 원투 거의 전범위 나오거든요. 그거 모의고사 1, 2등급 나오면 대수하세요. 그런데 아마 그러기 어려울 겁니다. 공통수학 원투가 완벽하게 된 게 아니라면 반드시 공통수학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세요. 이리쌤 예비 고3입니다. 겨울방학 때 수원수투 복습용으로 2주 챌린지 괜찮나요? 네, 아주 괜찮습니다. 2주 동안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한 강씩 하시면 이제 고3 올라갈 때 공부해야 되는 그 실전 개념들을 위해서 필요한 아주 기본 개념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수능 1, 2등급 나오는 예비 고2입니다. 수원수투 심화 강의 없을까요? 선생님의 심화 강의로는요, 시험 직전 R이라고 하는 강좌가 있는데 거기서 특히 킬링 파트라고 하는 곳 보시면 그 파트의 문제들은 정말 최고 난도 문제들만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하시면 고난도 유형들에 대해서 대비가 가능할 거예요. 예비 고3입니다. 겨울방학 때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비 고3이라고 특별히 다를 건 없어요. 그냥 1학년, 2학년 때 공부했던 것처럼 하시면 되는데 공부해야 하는 이제 그 개념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예비 고3이면 본격적으로 수능을 위한 실전 개념을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학 1이나 수학 2 같은 이러한 과목의 실전 개념을 공부하면서 같이 기출문제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사실 예비 고3인 친구의 지금 공부가 되어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선생님이 완벽하게 파악이 어려워서 어떤 단계를 할 차례다라고 좀 제시해드리기가 살짝 애매한데, 일반적인 예비 고3이라면 겨울방학 때는 실전 개념 플러스 그리고 기출문제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보통의 단계입니다. 확통 2기 개정 언제쯤 나오나요? 네, 확통 개정은요 12월 말에 나옵니다. 개념 원리부터 먼저 개강이 될 거예요. 저희 학교가 2학년 1학기에 대수 미적 원을 다 나가는데 방학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그러면 방학 동안 대수랑 미적 원을 동시에 다 나가셔야죠. 그런데 대수랑 미적 원이 어차피 순서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수나 미적 원이나 동시에 병행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과목이기 때문에 과목의 위계가 크게 없기 때문에 월수금 대수 뭐 아니면 화목토 미적 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계획을 짜서 겨울방학 동안 전부 다 나갈 수 있도록 개념 공부를 먼저 돌리시고, 내신 유형서를 가지고 선생님은 이제 2회독에서는 3회독까지 꼭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선생님은 꿈이 뭐였나요? 요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꽤 일찌감치부터 강사가 꿈이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어렸을 때부터 친동생을 이렇게 앉혀놓고 조그만한 화이트보드 칠판 앞에서 막 알파벳을 가르쳐 준다던가 덧셈 뺄셈을 가르쳐 준다던가 이런 가르쳐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남들에 비해 꽤 빨리 진로가 정해지고, 이 진로가 정해진 이후로는 또 다른 방향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진로를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끌고 가게 된 케이스고, 딱 강사가 되게 된 계기는 대학생 때 막 아르바이트로 질문 답변해주는 학원 선생님도 해보고 또 과외도 같이 병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원 원장님께서 저한테 한번 이번 방학에 기하 벡터를 아이들한테 한번 특강으로 해주는 게, 그때 당시에는 기하 벡터였답니다. 한번 특강으로 수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가지고 제가 특강을 맡게 됐어요. 근데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거를 잘하고 또 이거를 즐기고 있구나, 내 아이의 평생 진로로 정해야겠다라고 그때가 계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강사가 본격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연히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정말 많을 시기고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또 진로라는 거는 생각보다 성인도 어렸을 때 정했던 꿈보다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성인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진로를 어떻게 정해가지고 그거를 뭐 내가 죽을 때까지 굳혀서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냥 조금 가볍게 당장 내가 뭘 잘하고 뭘 하고 싶은지, 뭘 했을 때 즐거운지에 더 초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30대가 되어서도 40대가 되어서도 진로를 바꾸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렇게 진로를 바꿔서 더 잘 되는 경우도 많고요. 일찍 일어나는 법은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PT쌤이 말씀하시기로는 근손실이 없으려면 6시간에서 7시간은 무조건 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수면 시간은 반드시 지키려고 하고, 사실 저는 아침에 늦게까지 자는 거를 잘 못하는 성격이긴 해요. 왜냐면 아침에 자다가 새벽에 조금이라도 깨게 되면 이게 뭔가 이미 의식이 깬 상태에서 침대에 잘 못 누워 있어요. 눈이 뭔가 살짝이라도 떠지면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몸을 깨려고 좀 노력합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잘 뒹굴뒹굴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또 이제 강제성을 좀 만들면 뭐 친구들하고 단톡방으로 뭐 이렇게 몇 시 안에 일어나서 내가 공부하고 있거나 일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인증해가지고 사진을 보내서 그거를 일주일 동안 뭐 몇 회 이상 채울 수 있으면 벌금이 없고 뭐 못 채웠으면 벌금이 생기고 뭐 이런 강제적인 뭔가 우리만의 이제 룰을 만들어서
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룰을 만들어가지고 친구들끼리 해서 일찍 일어나는 방법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건 자랑인데 선생님 강의 듣고 1, 2학기 다 수학 100점 맞았어요. 너무 사랑해요. 고2 때도 함께해요.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잘하셨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믿고 잘 따라와줘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 함께해요. 조교 학벌 보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학벌 안 봅니다. 저는 수학 능력만 봅니다. 그러니까 수학 실력만 보고요. 그리고 성실함, 정직함, 인간성, 이게 더 중요해요. 물론 수학 성적은 중요하고요. 나머지 과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인스타그램에 링크가 올라가 있어요. 지원서 폼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원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쭉 보고 연락을 드릴 거니까 많이 지원해 주세요. 현장 강의 이제 대치러셀에서 질의응답 받아줄 조교도 모집하고 있고요. 선생님의 온라인 Q&A 게시판에 답변할 수 있는 친구도 한번 같이 모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쌤, 메리 크리스마스 항상 감사드려요. 저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올해도 정말 강의뿐만 아니라 강의 외에 영상을 보러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올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물에 대한 답변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